러시아 경제는 그 지도자처럼 키가 작고 불안정하며 초강대국인 척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을 향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자금이 거의 바닥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소련식 전술로 절박하게 돌아가는 것, 즉 자국 엘리트들의 재산을 압수하는 것입니다. 원유 가격이 침공 이후 최저치에 근접하고 러시아산 석유가 큰 폭으로 할인 판매돼 크렘린은 현금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억 달러 군사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푸틴은 위기 때 다른 독재자들처럼 자국 올리가르히들의 수십억 달러를 몰수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들과 고위 관리들, 러시아인들은 이것을 종말의 시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국가 경제 붕괴와 그로 인한 대량 실업, 혁명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국가 경제 붕괴로 시민들은 재정 파탄에 직면했습니다. 푸틴 가족도 여전히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의 조카는 500억 루블의 국가 자금을 받았습니다. 한편 전쟁을 비판할 용기를 낸 러시아 시민들은 굴락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활동가들은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인을 보호하려 전쟁 중이라 주장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봅시다.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현금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푸틴 같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러시아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국가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의 정부가 돈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것은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 말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러시아 안에 살면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저명한 러시아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건 엄청난 위험입니다. 그러니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바로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주 내에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도가 러시아산 구매를 포기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인도는 제공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인도는 러시아산보다 비싼 석유로 인해 얼마나 손해를 볼지 저울질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공급받을 때 운송비가 더 적게 들어서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지는 계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빠른 과정은 아니지만 결국 계산될 것입니다. 이 계산에 따라 인도 국영 정유사들은 러시아산 석유 구매 지침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이 사지 말라는 지침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기서 발표한 2,500억이라는 수치도 거짓된 수치입니다. 그 돈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러시아가 국가 수입이 비극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국가 수입이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러시아 경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국가 경제입니다. 몇 가지 수치를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사실부터 시작해봅시다. 러시아에서는 고용된 사람들 중 50% 이상이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예산 직원들이고 예산 분야의 특정 기관에서 일하며 그들의 임금 지급은 재무부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교사, 보안 요원, 군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 직업들은 러시아에서 가장 흔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캐셔, 짐꾼, 운전사들은 예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네, 피아타로치카의 캐셔들 맞아요. 하지만 그들도 역시 예산에 어느 정도 의존합니다. 직원들은 거기에 와서 물건을 살 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돈이 없으면 이런 직업의 사람들도 실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러시아에는 흥미로운 주제가 있습니다. 국가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일까요? 즉, 러시아 연방의 GDP에서 국가 부문의 비율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끔찍한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국민경제연구소의 사람들이 이를 계산해서 국가 예산과 국가 부문이 GDP의 50%를 차지한다고 나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수치는 스테파신이 이끄는 회계감사원이 제시했습니다. 그때 70%라 했죠. 70이든 50이든. 예산 수입이 줄어들면 이것은 단순히 재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제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러시아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황이 유가 하락 시점에 발생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녹음 당시 원유는 배럴당 약 6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침공이 시작된 이후로 유가가 거래된 것 중 가장 낮거나 거의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또한 러시아산 원유는 일반 원유보다 훨씬 더 큰 할인율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제재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즉, 제재를 받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려는 어떤 나라든지 그 위험을 감수하려면 약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곧 할인이라는 뜻입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산 원유는 배럴당 약 5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산 원유와 다른 원유 사이에는 6달러의 가격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유럽의 가격 상한제로 일부 항구에서 러시아산 원유가 실제로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한선은 배럴당 47달러입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산 원유가 배럴당 약 45달러 이상이어야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러시아는 실제로 원유를 팔 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유를 뽑아내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는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죠.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은 예산 구멍을 메우려고 러시아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 예산을 시작했습니다. 불행히도 그 구멍은 날마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2026년 군사 분야에 약 1,500억 달러를 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면 그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총을 가진 사람들, 즉 자신의 군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친구들과 장관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러시아 관련 뉴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는 러시아 재벌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식품 유통회사를 압수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큰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는 또한 국방부 인사 담당 책임자로부터 5억 루블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또한 국방부의 또 다른 장교, 이번에는 부국방장관을 체포했는데 이 사람은 푸틴으로부터 40억 달러를 훔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혐의일 뿐입니다. 그는 또한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40억 달러로 체포했고 또 다른 지역 책임자를 5억 루블로 체포했으며 내무부 장관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만든 파이오니어스의 수장도 체포했습니다. 파이오니어스는 그가 시작한 조직입니다. 이제 그는 그 수장도 체포 중입니다. 이는 러시아 국민에게서 훔친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정말 많고 이런 보고서들의 속도는 최근 몇 주 사이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친구들에게 이런 짓을 하는 사이 그의 가족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푸틴의 조카는 조국을 수호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예산에서 또다시 500억 루블을 받았습니다. 푸틴이 평범한 러시아인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러시아 가정들은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저축은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이는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한다면 실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지 궁금하네요. 또한 지난 3년 동안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였던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러시아인들은 저축을 덜하고 실제 저축한 돈의 가치도 크게 하락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 전쟁에 대해 불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힌트를 드리자면 푸틴의 영웅이 스탈린이라는 사실만 기억하세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한 러시아 미용사는 러시아 군대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허위 정보가 궁금하시죠? 그녀는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 포로를 처형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이웃과 공유한 것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정상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전쟁 범죄로 간주되어 군인이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선 전쟁 범죄를 지적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녀가 굴락으로 가기 전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언젠가 후손들은 우리 세대를 나약하다고 부를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순순히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했고 그 다음에는 살인자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안나 알렉산드로바는 레닌그라드 출신 47세 미용사로 러시아 군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5년 2개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웃에 고발됐어요. 그녀는 아마도 더 친절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우리와 친구였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까지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대통령 정책과 나라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터키로 갈 준비와 터키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터키 여행을 준비하며 터키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알렉산드로바가 정치적 증오로 군대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나는 익명 계정에 반전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온갖 종류의 정보를 보냈어요. 그녀는 왓츠앱으로 러시아 군대를 비방하는 온갖 정보를 저에게 보내고 있었어요.
찢긴 군인 시체도 있었고 모든 게 저에겐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결국 저에게는 부정적인 일이에요. 알렉산드로바의 판결은 이로치카 세르게예프의 페이지에 올라온 우크라이나 포로 참수 게시물 한 건에 근거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라디컬 Z 채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처형 영상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잔혹 행위가 러시아 세계의 본질입니다. 안나는 2023년 11월 체포됐습니다. 그녀는 2025년 4월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나는 항소했으나 11월 6일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법원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판사님, 저를 풀어주세요. 저는 모든 걸 받고 집에 가고 싶어요. 쇠사슬과 철창, 금속 소리 속에서요. 저는 이곳과 다른 것에 대해 시를 쓰고 싶지만 여기엔 새벽 빛, 존재가 없어요. 저는 모든 것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쇠사슬에 묶인 차가운 몸이 저예요. 몇 주 전 다뤘던 러시아 가수 디아나 롱리보 기억나시나요? 그녀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에서 푸틴의 몰락을 외치며 노래한 사람이에요. 이 곡은 백조의 호수로 소련에서 나쁜 소식이 있을 때 러시아인들이 자주 틀던 노래입니다. 그녀는 2번이나 감옥에 갔다가 이제 막 풀려났어요. 첫 번째는 통행 금지를 어겨서 2주 동안 감옥에 갔었죠. 그게 그들이 적용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우리는 경찰관들이 감옥 바로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체포되어 또다시 법정에 끌려갔고 이번에는 다른 죄목으로 기소되어 다시 감옥에 보내졌어요. 다행히도 그녀는 형기가 끝난 후 경찰이 다시 체포하기 전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녀는 그 나라를 떠났어요. 그녀는 푸틴의 몰락을 요구하는 노래만으로 그들이 죄를 조작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서 저는 푸틴이 러시아인 보호를 위해 전쟁을 시작했다고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싶어요. 그동안 러시아인들은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나라를 떠나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이 노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 태도가 정말 싫어요. 이건 저를 위한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부정적이에요. 이건 저를 위한 거예요. 저는 이런 건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전혀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이게 싫어요. 저는 이게 싫어요. 저는 저는 이거 싫어요. 저는 이게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냥 이게 싫어요. 그냥 이게 싫어요. 저는 이런 영상들을 만들 때 문제가 하나 있는데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더라도 설령 사람이든 러시아 군인이든 다치지 않는다 해도요. 이런 영상에서는 유튜브가 보통 저희 영상을 수익 창출 제한하거나 제한을 걸곤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만 유튜브에 따르면 저희 영상 4개가 수익 창출이 제한됐습니다. 드론 공격이나 전선 촬영 영상도 광고주에 부적합해 영상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며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 제약이 없습니다. 드론 공격, 최전방, 러시아 공군기지, 파괴 영상 모두 흐릴 필요 없습니다. 또한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를 전혀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주들이 저희가 다루는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저희 스스로를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사이트는 광고 없이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시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이나 QR코드 스캔 모두 가능합니다. 가입하시면 기존 및 앞으로 업로드되는 모든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취재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